두 분, 차인주 사장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자, 뭐 오늘은 살펴볼 게 많은데 우리 머니 메이커님이 딱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셨네. 그러게. 오늘 나스닥 선물 상승이 네. 이게 다이빙 대 빌드업인지 찐반등인지 다이빙 대 빌드업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팅 해서 이거 하는 이 다이빙 대 빌드업인지 이제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거 뭐 네. 지난번에 그 뭐야 만우절 헤어살롱의 원장님이 해주신 머리요? 아니, 또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또 달라졌네 머리가. 머리하고 오셨네요. 네, 항상 예. 트레이더는 네. 시장 분위기에 맞게 뭔 소리죠? 네. 그건 시장 분위기 맞게 그럼 이거 어떻게 시장 분위기와 어떻게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어, 앞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좀 이렇게. 답답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막 음. 또 카톡 하느라고 못 봤고요. 음. 그냥 딱 30분밖에 없다. 그냥 2대에서 했거든요. 네. 이대에서? 예. TMI 2대, TMI. 2대에서 내 나이에 맞는 스타일로 해달라. 오. 예. 그러니까 30대로 보셨. 나이를 밝히시고 아니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아. 제가 웬만해서는 김민수 대표님의 동선의 3분의 2는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네. 이대 갈 동선이 없는데 거기 무슨 방송국이 있어 뭐 유튜브 이제 녹화할 때 생각났다. 신촌역 그게 신촌역 다 가셨다가 이대 가셨구나. 그렇죠. 예, 다 근데 신촌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지 이대까지 왜 걸어가셨을까? 아유 저 모르겠다. 바람 부는 날이면 두 분이 이대 가야 해결하세요. 음. 어쨌든 버섯머리래요. 이지님께서 버섯머리? 버섯머리래. 아, 그렇게 됐군요. 버섯. 네. 아니 귀엽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표고버섯 아니면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튼 그냥 버섯머리. 시끄럽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중 최저점에서 그대로 마감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 이빨 보일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도 좀 들어 올려서. 그럼, 아침 개장하고 한 9시 반 정도까지였으면 섬뜩했죠. 그 신용 물량이 이렇게 강제 청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용으로 이렇게 처분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던진 물량이 많다고 봅니까? 신용이 강제 청산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요즘 신용이 워낙 다양해져서 뭐 그렇지만 단순하게 증권사 신용에 달하면 동시효과에 나오도록 돼 있고요. 동시효과에? 네, 신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월요일 날 담보 부족이 발생됐다. 메꿔라. 화요일 날 하루 시간 주고요. 못 메꾸면 수요일 날 아침에 증권사 지점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증권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하한가 기준으로. 하한가 기준으로.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 못 메꾸면 300만 원어치 계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아.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문에 최악의 30% 경우.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 넘게 빠지면 금액이 더 나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시효과 때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아달라 해도 증권사 지점에서 막을 수 있는 키도 없고요. 권한도 없습니다. 최호영님이 동시효과 보는데 몇 종목 장난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한번 채팅방에 한번 좀 정보를 올려주시죠. 어떤 식으로 장난 아니었고, 어떤 종목이었고, 예, 또 이런 어떤 것들. 식으로 또 장난을 쳤는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증시가 반대 방향이었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신용을 만약에 어제 통보받으신 분들이 오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장 막판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막판에 더 밀었겠죠. 스스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두 분 보시기에 급한 매물은 좀 소화됐습니까? 최근 이번 하락장에서? 오늘 좀 아까까지 오기 전에 봤을 때 신용 잔고는 별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22조 때 그대로인 걸 봐서는 어제 또 한참 또 증권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CFD 반대 매매 시작됐다. 뭐 담보대출 반대 매매 시작됐다. 네. 아니, 어제 점심 때 이후로 한번 출회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오늘까지도 연결이 됐겠죠. 근데 신용 관련된 쪽이 저희가 목에 많이 찼으면은 바로 영향을 받았겠는데 22조가 그렇게 신용이 많은 아주 뭐 꽉 찼다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오늘자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자다 보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또 이틀 전이겠지만 또 예탁금은 조금 더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뭐 이제 61조 8천억 뭐 아까 그렇게 숫자 본 것 같은데 그냥 시장 반응은 뚱한 상황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증권사 오래 있었던 경험을 보면 아직 신용은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하다. 네, 신용은 외람된 얘기지만 저도 신용을 써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니까 130%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보통 한 150, 160 오면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회를 해보면 다 떠요. 몇 프로, 호가마다 이제 몇 프로씩 뜨는데 안타깝게도 150, 180에서 손절 못 합니다. 버텨보는 거죠. 결국 130이 깨진다라든지 135 왔을 때 눈을 감고 누르는 게 신용 반대 매매지 이걸 냉정한 순간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누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020년 3월 15일 날 극단적으로 밀렸을 때 그때 일주일이 내리꽂았어요. 일주일이 내리꽂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신용을 자르는 거지 지금 130 갈 것 같으니 140에 자른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신용은 버티는 데까지 버텨본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추 이래저래 뭐 우리뿐만 아니고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특히 뭐 홍콩 아니 중국 본토 증시는 내가 봐서는 그거는 개입이고 중국 단국 개입이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갭다운해서 푹 저점 기록하고 나서 바로 그냥 솟구쳤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홍콩은 그냥 손 놔버렸고 근데 이제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뭐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어저께까지 후달후달 하다가 이제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걸 봐서는 지금 미국도 얼추 그렇게 하는데 궁금한 거는 네. 우리 저 금요일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 소개해 주시는 그 제리의 매직 55일선 네. 그거 물고 올라갈 정도의 반등의 힘이 있어 보이시는가 궁금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딱 오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니, 미국이요, 한국이요? 아니, 우선 우리 미국, 우선 미국. 네. 아.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12,300 저항입니다. 나스닥 종합 네. 지수로 12,300, 13,000 회복이 힘들다. 지금 뭐 좀 웬만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제 짚어가는 거죠. 맥점 짚어가면서 거기가 돌파가 돼야 그 다음 자리 볼 수 있는데 일단 거기가 안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혜 씨 바로 나스닥 종합 체크 들어가네. 네네네네네네. 아, 조회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화면 번호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자리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김 대표께서도. 그죠? 네. 이따가 뭐 한번 차장님께서도 뭐 기술적인 거 보여주시겠지만은 주봉상에서 이제 좀 약간 돌릴만한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저거 바로 한 번 보고 그럼 말씀해 볼게요. 재밌는 게 네. 미국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차영주 소장님의 그래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미국 증시 분석. 좀 그러려고 노력을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을 저는 몰라서 안 하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이랑 지금 국내 주식이랑 디커플링이 일어나던 커플링이 일어나던 시간에 일단 중심은 미국 증시가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매일매일 빠지고 오르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서 그 나스닥 일봉과 월봉이 아닌 연봉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일봉도 우리가 작년 그 거의 가을쯤, 그러니까 그 거의 그 초겨울쯤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나름대로 버티다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차트가 올라올 때는 상당히 더디게 올라왔죠. 더디게 힘들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나름대로 좀 머물긴 했었습니다만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반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밀린다.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나스닥이라고 썼고 여기 나스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지우고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스닥이니까 이게 삼성전자니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차트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자꾸 여기다 이야기를 집어넣으려고 네. 하니까. 근데 차트는 어차피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논다라면 이런 차트에서 과연 어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봉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그 2020년까지 보통 이제 이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죠. 죄송한데요. 저게 연봉이 아닌데요. 월봉 아닌가? 네, 월봉인데요. 월봉 죄송합니다. 네. 월봉 제가 네. 죄송합니다. 자꾸 오탈 쳤네 또. 월봉인데요. 월봉, 예, 월봉. 월봉인데요. 2020년 이후부터 이격도가 굉장히 가파라졌죠.
상승 트렌드가 굉장히 가파라졌습니다. 이격도가 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조금 그렇게 급격히 벌어진 이격도는 조심스러운데 월봉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쪽도 한번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존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존이 최근에 조금 주봉을 이게 이제 일본과 주봉입니다. 일본과 주봉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 우리가 볼 때 이게 제가 틀을 똑같이 놨었는데 2020년 가을 이후, 그러니까 겨울 이후에 1년 동안 아마존은 쉬었어요.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증시는 올라갈 때 아마존은 쉬었었던 게 아마존입니다. 쉬다가 지금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막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해요. 나름대로. 지금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일봉도 아직까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주봉을 보게 된다면 아직도 주봉이 그렇게 걱정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고전에 보여줬던 우리가 그 아마존과 비교해서 아마존은 급격히 올라와서 그 오랫동안 쉬었지만 애플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나름대로 버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참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여러 얘기들이 있으면서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버틴다. 나름대로 지금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세 종목만 봤냐라면 저는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종목 세 종목을 가만히 보니까 애플은 역시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수가 급락하다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밸류 논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적이 좀 버텨지고 있고 아마존을 필두로 한 테크주들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 이제 또 그 결국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이 손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었던 리비안이라고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과도하게 성장주 쪽으로 쏠렸던 그런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 단계로 저는 제 뷰는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조금 종목에 특히 우리가 많은 성장에 대한 밸류를 줬던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가고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제리는 어떻게 보세요? 차트란 게 똑같은 차트를 갖고 다양한 그렇죠. 어떤 시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세 종목 가지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뭐 미국 전체적으로. 그럼 네. 뭐 지금 보여주신 차트 중에도 뭐 이렇게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일단 일봉. 일봉, 네. 단기 이격 과대. 단기 기업 예. 과대 일단, 인정. 저도 어그리. 반등이 필요한 자리. 지금은 터져도 한 단기적으로 한 며칠 내지 한 1, 2주는 한번 롱으로 터질 자리. 예. 그래도 오늘은 저는 그거 같습니다. 뭐 다이빙? 다이 네. 그 완전 저 큰일. 예. 개그예요. 이런 분위기 모르죠. 그러니까. 정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안 하고 싶은데. 아나운서니까 알겠어요. 예. 알겠어. 통수장님 하실 때는 이렇게 마음을 네. 편하게 놓으시고요. 제가 얘기 시작하게 되면 긴장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장중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좀 오늘 밤에 네. 나스닥은 왜냐면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가 이 잔파동까지 이제 맞추겠다고 덤비셨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지금 현재 우리 화면에 보니까 나스닥 스물 132포인트 1.08% 플러스인데 현재 네. 개장 초 강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이거 갖다가 상승폭을 까먹고 마감할 것 같다. 저는 아니면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결론은 뭐 그렇게 크게 종가는 뭐 크게 큰 그거는 왜냐면 없다. 내일 중요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CPI가 네.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심리가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러면은 뭐 지수 선물 한 믿어줍시다. 저 정도로 오늘 그러면은 네. 플러스 1% 정도로 혹시나 미국 나스닥이 끝나준다. 네. 내일 우리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또 2600선 초반에서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뭐 CPI, PPI 네. 저희는 또 고민할 것 같습니다. 또 약간 그 범위에서. 네. 그리고 끝나고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5일째 그냥 예, 막 외국인들은 지금 강화시켜놨습니다. 하방 배팅이더라고. 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미국이 좀 숨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청산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 날 조금
시장의 반등폭이 좀 나와서 돌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미국도 미국은 이제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은 그리는데 잘 들려요. 네. 맨날 틀리니까요.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매매는 뭐 그 틀려도 시장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 근데 네. 사실 뭐 여러 분석 지금 해주고 계시지만 네. 에디박님이 올려주신 질문. 그래서 사요 팔아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하.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 결론. 다 됐고. 다 됐고 네. 사요 팔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예. 일단 저는 뭐 오늘 반 샀고요. 내일 일단. 또 내일 또 대표님. 들어오면 또 추가로 반 현금 100% 올인 이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월 하셨다고? 네 오늘은 그냥 초반에 막 확 폭락했을 때 사가지고 장중에 끊어 먹고 나온 게 아니고 일단 하루 넘긴다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아니 무슨 주식을 그렇게 단타쯤 이렇게 하십니까? 끊어먹구나. 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뭐 한 30포인트 40포인트 오른 장인데 그거 보고 와 그래 좋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좀 주식은 진득하게 예? 네. 근데 요 반등폭은 한국 증신 한 2,670 뭐 이 정도. 2,670. 그 정도를 일단 목표로. 리저너블 하네요. 그러게요. 레너드님이 그러시는데 제리 형 한강에서 만나. 저희 집 앞인데요. 네, 제가 다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예. 한강에서 네. 치맥 같은 한강 거 하러 보이잖아요. 한강 만나시거나.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한강 가기 힘듭니다. 우와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지금 안 갔는데. 저희가 끝나고 제가 9시 때 제 전철 타고 가잖아요. 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꽉 메워서 가요. 그때도 맞아요. 젊으신 분들이 이게 다들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한강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 시간대도 사람 많을 겁니다. 네. 오세요. 한강에 덧붙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류랑 숙취 해소 음료가 안 팔린답니다. 왜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게 그래서 진로 하이티 진로 얼마나 추천들을 하셨어. 막 그렇게 해서 저도 봤는데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회식은 한 대입니다. 소장님도 엊그제 회식 한번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 후배들이랑 보면 다 회식을 했는데 회식 많아지는 것 같아요. 회식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회식은 소장님과 제가 생각하는 회식은 옛날엔 부어라 마셔라 했잖아요. 진짜 막 그냥 좀 무식했지만 먹고 죽자 분위기. 먹고 죽자 분위기 막 몸에 쏟아붓고 몸에 쏟아붓고 예? 아니 먹다 흘리고 진짜 뭐 어디 소독하세요? 화장실 가서 먹은 거 확인하고 와서 다시 먹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혼술 쪽에 오히려 와인이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에 소주랑 특히 숙취 해소 음료가 안 팔린답니다. 숙취 해소. 뭐 숙취가 돼야 숙취 해소. 그렇죠. 저희 때는 진짜 저는 진짜 맞으면서 먹었어요. 술 안 먹는다고 상사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너 먹기 싫어? 먹지 마 이런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의외의 또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침 새벽에 저 전철 첫차 타거든요. 요즘에 지하철에서 한강에서 밤새다가 거기 내려와서 첫차 기다리던 이 가련한 영혼들 다 이렇게 뭐 이게 뒤집어 쓰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이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 네, 제 지하철 승강장에.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을 달리신 분들, 어젯밤을 달리신 그렇지. 분들. 네, 근데 가까이 가면 술 냄새 확.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좀 알딸딸하게 저는 출근하거든요. 인생에 딱 한때 할 수 있는. 그 맨날 그 들어오시죠. 운동화 신고 그 많은 일정 갖다 소화하더라고. 뚜벅이 그리고 뭐 대중교통인데 네. 집에 세워놓는 차는 뭐요? 집에 차 얘기로 가는 거예요? 오, 그거는 흥미롭다. 저 몽골에서 가져온 네. 히말라야 티. 차. 티. 파. 녹화. 죄송합니다. 시장 얘기 해야 되겠다. 시장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자 오늘 뭐 각 방송 매체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렇죠.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출범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내각이 딱 전부 장관급 인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깔끔하게 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책 관련주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매체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시장에서 가격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되어져 가는 그 진도를 보면서 할까요? 전 진도를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인수위 마감하면서 나온 110가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약 관련해서 주식이 한 차례 움직였고요.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 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 인정하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때 맞춤형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공약에서 인수위 110가지로 오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죠. 우리가 기대했었던 몇 가지 사항들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몇 가지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인수위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정책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장관이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겠죠. 지금은 이제 인수위 쪽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들보다는 실무진도 있겠습니다만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정당인들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실무진들하고 얘기가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 관련 주가를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빠르면 올 여름쯤에 대통령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한번 사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김 대표 보시기에는 네.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정리들 해주는 네. 그런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모빌리티, 원전, 응? 이게 중요한 게 바이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같지는 않고요. 어. 이제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파악할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히 이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정부가 방역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뭐 피해를 보게 되면 뭐든지 이제 다 하는 쪽에 그래서 보니까 규제도 많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의무로 양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을 많이 키웠는데 네. 이번 정부는 뭐 약간 뭐 정부의 성격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근데 또 국민의힘 민주당의 이래 얘기 드리면 또 뭐 곡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그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권한이나 또 이제 이를 좀 더 많이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더 숨 쉴 틈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뭐 지원자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좀 뭔가 변화가 들어가는 쪽의 흐름을 잘 해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키워드가 다른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예전에 권우현 부회장, 예. 이분이 민관합동위원장으로 가셨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5년 뭐 한 3년 뒤에 가서 봐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쪽의 변화가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좀 자유롭고 창의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바람입니다. 그래 줬으면 오히려 더 기업들이 움직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정부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상대적으로 네. 어렵네요 이거. 그냥 이해합니다. 술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좀 민감하고 네, 어려워요. 그냥 맞아. 그런 그러니까 네. 성격의 차이는 좀 있지 네, 않나 네. 생각은 들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런 쪽이 그래도 이제 110가지 과제 중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네. 예전보다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 IT 발전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닐까요? 여기저기서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주항공청부터 그렇죠. 또 원전도 솔직히 지금 업계에선 그래요. 네.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걸 뭔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용사들 다시 불러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꾸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국하고 뭔가를 계속 터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예전에 원전 합동 회의인가 그게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대요. 네. 그거를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제 SMR과 함께 나오는 벌써 MOU 체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두산에어빌리티, 한전기술 이런 쪽하고 MOU 체결해서 이제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게다가 이게 원전 쪽도 약간 이런 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건 전 아닙니다. 네. 어렵네요.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양극화가 그것도 극단적으로 되면서부터 네. 어떤 조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뭐 성향에 반하는 얘기가 뭐 기사화가 되든 방송이 되든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죠. 뭐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원전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로 수출 목표. 예, 수출 목표로 새로 짓는 거는 사실 뭐 쉽지는 않다는. 쉽지 않겠죠. 네, 예. 네. 근데 폴란드 체코 대상으로 해외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해외 공관들이 뭐 대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의도와 영업 활동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네. 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전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원전을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정한 것은 공약 때부터 나왔고 지금 110까지 보면 김희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난 거죠.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 수출 목표로 삼겠다. 네. 이건 중요하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3, 4억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겠다. 하지만 지금 설계라든지 시간이 걸리니 먼저 발주하겠다. 약간 조급증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SMR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SMR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나온 기술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안전성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그 사이에 원전을 지은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못 들어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두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원전에 대한 것들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원전 공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설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는 것은 좋지만 세계적인 분위기 이제 유럽도 친환경으로 바꿨고 중국도 이제 160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위기는 지금 띄워져 있는 건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서 우리가 몇 프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앞서간 부분들이 원전은 좀 많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반대입니다. 어.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네. 네, 언제 한번 이렇게 차영주 소장님이 뭔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김민수 대표가 체가 맞습니다라고 한번 바로 아. 100% 노타임으로 동의하는 날 끝나고 우리 한번 합시다. 아, 그럴까요? 술 안 드시겠다는 얘기죠? 정답. 네, 술 안 드시겠다는 얘기죠? 정답. 왜 반드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다들 신재생 에너지 뭐 또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금 당장은 필요한데 거기다가 지금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 투자를 안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화석 원료니까 CO2 많이 나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들을 그럼 이거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단계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네.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효율을 좀 올려주고 그 사이에 신재생을 해서 이제 그 맞춰가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했듯이 모든 것을 딱 스톱 신재생으로만 가. 그러기 위해서는 날씨가 도와줘야 되죠. 날씨가 근데 뭐 태양도 쨍쨍해야 되고 바람도 불고 비는 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력 비용들 그렇게 다 그걸 누가 커버합니까? 그럼 다 그러면 저희 세금이고 정부 재정 또 엄청나게 지출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러니까 초석 그러니까 약간 좀 만들어 놓는 이런 쪽은 아마 다들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기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원전 관련주라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뭐 너무 이제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이제 움직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네. 많은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바이든 20일인가요? 네. 방한일이? 네, 그때 이제 현대차도 또 조지아 공장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거고 네. 그렇게 되고 또 그때 맞춰서 이제 뭔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때 그래도 약간 뭐 우방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 차원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그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아니 네. 여기 네. 왜 웃으면 안 돼요? 아니, 대표님? 뭔가 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것 나도 같아서. 웃을게. 아니, 설레었어요. 저는 채팅창도 이렇게 체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두 분이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누구 의견에 더 동감이 돼요. 누구 의견에 더 동감이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 있으시니까. 올라오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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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게 저는. 계속 싸우시라고요. 그 얘기죠? 네. 술 마시지 파이팅. 마라, 니들은.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그래요. 그러니 이제
그렇죠. 이 원전이란 게 5년 동안에 원전 생태계가 거의 뭐 스톱하다시피 그렇죠. 퇴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으켜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원전을 다 추가로 막 이렇게 짓기에는 사회 풍토나 분위기나 어떤 뭐 국민들의 이것도 생각들도 예전과는 다르고 그렇다면 또 해외를 노려야 되고 뭐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주가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네.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워낙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뭐 시기적으로 어떤 게 한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아시아를 오면서 일본 비행기로 올 것 같으면 일본이 더 가까운데 그래도 한국 먼저 들렸다 일본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약간의 뭔가 선물은 들고 오고 그 선물보다 더 비싼 청구서를 내놓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이렇게 뭐 좀 들리는 얘기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쪽이 좀 꿈틀대겠다 싶은 것도 감이 잡힐 것 같은데. 들리는 들리면 얘기.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좀 썩은 개그 좀 하지 말고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뭐 객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네. 좀 안타깝다라고 좀 아쉽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우방이라고 한다라면 격에 맞는 특사를 보내잖아요. 네. 격에 맞는 특사를 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부주석이 왔고요. 왕치산. 네. 부주석이 왔죠. 네. 부주석이 왔는데 미국에서는 부통령의 남편이 오셨잖아요. 해리스 부통령 부군이 왔죠? 남편이 오셨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내피셜인데 네. 미국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높으신 분들의 일정이 있을 테니 조율을 했겠죠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이제 보통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뭐 장관들 서열이 있으니까 쫙 장관들 했을 텐데 장관급이 차라리 오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근데 이제 부통령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통령의 남편이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 쪽에서 그걸 이제 협상을 했을 텐데 그걸 받았다라는 게 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쉽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셨던 네. 의견을 저- 주세요. 젓가락.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선혜 씨. 나 적응이 안 돼요, 소장님. 어떡하지? 적응 안 될 뿐만 아니라 혼 좀 내세요 지금. 아 진짜? 젓가락은 좀 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젓가락이 나와. 무슨 뭐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아니, 들었는데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무슨 말씀이든 네, 이해해 네, 주세요. 네. 네. 근데 저는이라고 하려다가 네, 네. 예. 그 아마 이제 미국 이번에는 미국에 필요한 것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맞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철강 쪽도 좀 보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열연냉면 쪽도 상당히 좀 높은 가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인프라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그거 관련돼서 좀 뭔가 완화된 제스처를 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관광 쪽이죠. 이런 쪽도 지금 쿼터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것도 어떻게 좀 이제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협상의 도마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잘해야죠. 막 통상부 쪽에서 잘하시겠죠. 네, 뭐 그런 그만 또 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만 아니면은 우리 양질의 우리 관광을 뭐 에너지나 뭐 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생산한 거 가지고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게 산업별로도 또 체크를 해서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는 홍선혜 아나운서 나올 때마다 네. 네, 젓가락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 하시고 좀 더 업된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리가 잘 나와서 그런가? 아 평소에 이렇습니다. 아니, 삼손인가요? 머리에 아 머리가 이렇게 말리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네. 아니 머리 반응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뒤로 돌아앉겠습니다. 머리가 상수리 같대요. 상수리가 뭐지 근데? 도토리 말하는 건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런 건가? 네. 오늘 한일 사료 얼마로 끝났어요? 상한가는 아니죠? 한일사료. 장중 상한가였나? 아니, 다시 만들겠나요? 나 그냥 조금. 근데 이게 아직 불씨가 남아 있나요? 야,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오늘 18% 올랐네요. 18% 올랐어요. 네. 이쪽이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네. 뭐 오늘 매매를 한 것 중에서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만족했는데 그 중에 남해화 오늘 또 한 뭐 6%인가 밀렸거든요. 네. 네, 오늘
대표적으로 또 앞서 얘기했던 강관, 네. 뭐 정유, 그렇죠. 또 비료.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섹터는 유가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다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사료 이런 쪽은 저는 논외로 하고 한일 사료 뭐 무슨 뭐뭐 사료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남해 화학은 그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저 주담하고 통화했던 분들 얘기나 이런 것들 다 들어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니까 암모니아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다 녹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비료 관련된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이게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밀리고.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적 발표하게 되면 다시 부각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고 내일 또 밀린다. 또 사야죠. 야, 지금 우리 채팅방 분위기 너무 갑자기 훈훈해지고 갑자기 분위기 좋아졌어. 네. 제리 남해화학 물렸음. 제리 형 엄청 물렸음. 뭐 이런 지금 이런 거 자, 막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 네. 방송하시면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사랑을 받는 방법은 네. 나 물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건 얘기하지도 말고. 오늘 네. 오늘 같은 날 막 개장초에 막갭 폭락 나왔을 때 담아가지고 이거 지그시 길게 한 이틀만 보겠다고 오늘 넘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장기 투자네요? 장기 투자지. 장기 투자를 들어갔다 이러지 말고 예, 예. 세상에. 죽겠습니다. 오늘 내막 네. 이번 지난주 벌었던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겨. 그렇군요. 그것도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살짝. 아니요, 아까 와가지고 손님 오시기 전에 세금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세금 얘기 잠깐 들렸어. 그런 걸로 또 이제 디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그 세금 얘기 나오니까 잠깐 나온 게 네. 지금 이제 서학개미 하신 분들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네. 세금 내야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 해가지고 이제 손에 이제 지금 쥐어 있지는 않은데 이익이 났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뭐 그런 좀 장은 안 고민을 좋고, 토로하는 그렇죠. 기사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세금 작년에 들어가셨으면 세금 낼 건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들어갔으면 낼 장기 거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일찍 수익권이에요.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예. 그거 할 거고. 네. 하나 잠깐만. 네. 우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수 이렇게 그거 충격 준 거 비해서는 뭐 삼성전자도 밀리긴 밀렸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올랐죠. 하이닉스는 올랐고 의외로 이쪽 부분은 견조하다. 어그리? 어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형주 산 거 딱 2개 있다. 그게 그거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기아. 기아. 네. 기아. 네. 기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기아? 튼튼하네요. 기아? 기아 저는 말씀드린 저는 기아 두 가지로 보는데요. 두 가지 좀 보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50점 맞던 애가 80점 맞으면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50점 맞은 애가 80점 맞는데 보니까 주위에 누구든지 다 80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좀 판매량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보니까 5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았는데 등수도 올랐네. 기아가 지금 그런 거죠. 기아가 저기 폭스바겐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결국 저는 자동차를 보는 데 있어서 반도체 부족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족. 반도체 부족 얘기는 전 세계 테슬라를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면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동일한 조건인데 동일한 조건에서 싸웠는데 차가 잘 팔려. 지금 뭐 고가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등수까지 올라져 버리니까 이건 진짜 공부 잘한 거예요. 쇼티지 얘기는 네, 저는 박수 해주고 그만해도 싶어요. 된다. 네, 박수 해주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NXP라고 있거든요. 네. 예, 차량용 반도체 전문 회사. 이 회사가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한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쇼티지인데 완전 족족 재고 없겠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나가는데 한 하반기에는 우리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걸 두 자릿수 성장. 네. 그러면 수요가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공급이 따라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나와서 그 기사 보고 그때부터 현대차도 약간 같이 좀 변화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확 변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래요. 자동차 지수가 2600도 이탈하기도 하고 하는 와중에도 또 그런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 또 하이닉스 같은 데서 또 긍정적인 흐름도 보이긴 보여요.
LX 그룹을 잘 보셔야 되는 게 LX LX 범 LG 그룹. 범 LG 그룹인데 LG가 그 원래 우리가 지금의 하이닉스가 만들어진 게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가 합쳐진 네. 거 아닙니까? 예. 반도체 합쳐졌는데 그때 당시에 LG 지금 이제 엊그제 기사 난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LG가 그걸 안 내놓으려고 끝까지 버텼었대요. 끝까지 버텼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DJ 정부에서 기업을 이제 어떤 구조조정 IMF 이외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고 총수들이 울었대요 밤에. 내놨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LX가 차량용 반도체 네. 회사를 특화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 전자가 지금 일괄되게 전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LX 같은 게 범 LG인데 거기서 이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뭐 테슬라도 아까 차트도 보여주고 하셨지만 뭐 미국 나스닥에 기술주 빠지는 와중에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다 뭐 리비안 뭐 루시드 할 것 없이 다 그거 한데 그러다 보면 2차 전지가 약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요. 안 받아요? 예. 이유는요? 받을 이유가 없네 가만 생각해. 가만히 뭐 그들이 생산하는 게 없는데. 받을 게 없네. 생산에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그 앵커분이 찾아보셨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50대인가 만들어냈대요.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옛날에 니콜라야 뭐 아예 제껴놓고 네. 그 왜 못 만들어요? 이유가 뭐지? 이게 예. 전기차가 예전에 우리 뭐 내연기관 만들어본 엔지니어 데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딱 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대기아차가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전 EGMP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EGMP. EGMP? GMP 연구소 아니십니까? 소장님? 네. 지금 그 회사 이름 GMP 맞죠? GFM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 GMP는 어디에? 근데 EGMP는 뭔데요? 나 처음 듣노. EGMP는 저 GMP가 아니에요. 오늘 약간 좀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죠. 선혜 씨가 봐도 평소 대비 좀 과하죠. 조금 더 업돼 계셔. 미장원에서 뭐로 감으셨어 머리를? 이게 다 남해화학 때문입니다. 머리 좀 그 조금 물렸다고 천하의 김민수가 끝까지 할 겁니다, 저. 네. 어디 올릴 때까지. 그래. EGMP가 뭔데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었을 때 이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를 만드는 구성이 딱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레고처럼 딱딱딱딱 끼고 바퀴 끼고 딱 쫙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배터리 채우고. 네, 배터리 맨 밑에 깔아놓고. 그런 것처럼 현대차가 우리도 전기차로 가겠다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은 내연기관차 만들게 되면은 자동차가 엔진이 있고 거기서 전선 나오고 여기서 또 이 대시보드로 가고 핸들블 이런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이나 이런 것들. 문 닫아보고 문이 잘 안 닫히면 발로 한번 밀어서 단차 끼우고. 그렇죠. 그렇지. 안 되면은 이거 말고 딴 거 가져와 뭐 이러면서 막 그렇지. 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식으로 딱 적용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딱 그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딱 맞춰놓고 거기서 바로 연결돼서 뭐 위에 바로 이제 뭐 커넥터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딱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정형화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뭐 EV6 뭐 기아차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거를 변형시키겠다. 그러면 요 플랫폼 가지고 조금 더 뭐 SUV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세단으로 만들든가 하는 이런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서 좀 대형 뭐 EV9이나 뭐 아이오닉 7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키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지 않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차를 왜 못 만드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전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하면 경제적 해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산업에 남들이 못 넘어오는 것들을 생각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폐기물 업체들. 그렇지. 폐기물 업체들은 님비 현상 때문에 쉽게 남들이 옆에다가 공장을 못 짓죠. 자, 이 경제적 해자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라인을 갖다 놓든지 간에
그 라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차를 개발하는 비용은 있습니다만 생산 원가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리비안이나 이런 것들은 공장을 지어야 돼요.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수요가 되고요. 공장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를 판매해야 돼요. 그 과정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봤던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그걸 지금 몇 년 만에 이겨냈어요.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순수하게 영업이 흑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끝나버리면서. 근데 얘네들이 10대, 20대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 규모의 경제가 되나요? 일단 10대를 만들던 10,000대를 만들던 종업원 고용은 똑같고요. 공장 설비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나온 거하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수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수율이라는 건 뭐죠? 네. 착착착착 찍어냈을 때 그게 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해서 하나 만들어냈다. 이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런 투자를 해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호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막대한 설비 여러분 여수 산업단지 가보면 차로 끊임없이 달리는 다 파이프라인이죠. 김일수 대표 좋아하는 강관 뭐 이런 걸 완전히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려고 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경제적 해결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규모의 얼핏 경제. 얼핏 네. 얼핏 그 말도 떠오르네요. 라면을 아주 맛있게 잘 끓이니까 너 그 라면집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 라면 한 그릇 잘 끓이는 거 하고 네. 손님들 막 당연하죠. 몰려왔을 때 네. 한 30그릇 갖다가 막 맛있게 똑같이 끓이내는 거는 그 식당 아줌마들 라면 착착착 끓여내는 거 하고 집에서 정말 한 그릇을. 한 그릇을 잘 끓여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자 오늘 같은 날 참 이렇게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 지수가 반등을 할까요 네. 말까요는 이제 초반에 조금 얘기를 했고 네. 뭐 살짝 반등이 좀 나올 자리 같은데 뭐 김민수 대표도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그 마의 55일선을 갖다가 훅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됐고 네. 거기서 얘기를 더 끌어봐야 답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지수가 오늘 찐바닥인지 그렇죠. 그렇죠. 이어서 이러다 반등 나오다가 이제 또 내리 꽂을란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뭐 지수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종목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같은 날 또 종목 얘기하냐고 또 이렇게 뭐 타박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지수 얘기 다 했고 종목 얘기하면 한가하게 종목 얘기는 한다 그러고 제가 뭔 얘기를 할까 준비해온 그럼 차트 오늘 몇 개 또 보시죠. 그럴까요? 잘 됐네. 차트.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준비서 국내 그러니까 아까는 미국 차트 봤고요. 네. 국내 차트 몇 개를 좀 의미 있는 것들만 대표적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뽑아서. 차트 네. 띄우는 동안에 네. 우리 채팅방에 재밌는 개그 하나 소개해 드릴게. 예. 뭐 있어요? 약간 저 뭐야 사람이 닮아가네요. 네. 누구랑 대표님이랑? 김민수 대표 아. 개그 수준을 닮아가네. 우리 누가? 김우정님이 네. 오늘은 이대에서 머리 하면 내일은 저대에서 머리 하는 아. 거. 야 좋아하네. 취향인가봐. 이야, 김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오케이. 어디 이재피 한번, 예. 정재피가. 네, 예, 이게 예. 저대 좋네. 기아 떴네. 자 이제 기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아 지금 김민수 대표도 얘기했고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기아 지금 좋다. 이걸 보면 이게 지금 그 상황들을 좀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모두가 다 주봉 차트고요. 시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 타임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제 얘기 보면 이 차트의 이 길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4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 2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와.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8만 원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기아가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어떤 두각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었죠. 과거 얘기는 일단 빼겠습니다. 코로나를 겪긴 했습니다. 그 위에 있고 주가도 아직 높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봉으로 놓고 보면 9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빠질 때 뭐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봤었습니다만 기아는 현재 실적 대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차트가 잘 버티고 있다. 이거는 좀 지금 차트 모양을 봐서는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잠깐만요.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러면은 제가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자 지금 저기서 한가운데 푹 꺼졌던 데가 코로나 왔을 때고 2020년 3월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예, 예. 저기가 푹 꺼졌을 예. 때 그 이후에는 저렇게 올랐는데 예. 제가 봐서는 저 국면은 기아가 잘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때는 전 세계에 모든 어지간한 주식도
개나 소나 말이나 네, 닭이나 다 오르다. 영업이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라도 맞습니다. 뭐 네. 저런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논외로 치고 네. 그럼 그 이전에 저 왼쪽에 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저때 왜 저렇게 그러면 저 기아차가 저렇게 그거 했어요. 저때는 기아차 시절인데 왜 저렇게 주가가 힘들어했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그 당시에 네, 2017년 지금도 현대차도 최근에 밝혔듯이 네. 2017년 사드 문제가 터졌고요. 사드 문제가 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선방했던 현대기아차가 사드 사태 이후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트리거가 있었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시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동차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각 진출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야 미국 공장과 글로벌 공장들이 흑자전환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 투자 비용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기아가 우회했던 게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제 기억입니다만 팔린다라고 했었던 중국 시장 기대했던 중국 시장에서 꺾이기 시작했고 SUV가 안 팔리기 시작했고 SUV가 없었다라는 미국 시장에서는 SUV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두각을 못 하냈고 그다음에 통상 압박 때문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네. 지금 저 기아 한 번만 우리 PD님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자료실에 다 있긴 합니다만 저 차트를 봤을 때 네. 회사 이름도 모르고 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저 차트 봤을 때 딱 직감적으로 어때요? 객관적으로. 매수에 매도예요? 차트만 제가 보고. 저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아니 차트 아, 죄송합니다. 이런 차트쟁이는 내 같은 사람이 내 스스로를 갖다 차트쟁이라고 하지만 차티스트라고 죄송합니다. 내지는 기술적 분석가라고 얘기를 해주시. 저- 내가 어떻게 김민수 대표가 단타쟁이라고 얘기 많이 했구나. 죄송합니다. 단타쟁이라고 막 그러지 말고 아티스트. 단기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야 단기 되는데. 아티스트. 네. 그러네. 네. 근데 뭐 여기 살벌하네. 모르셨죠? 네. 저거 봤을 때 네. 그래요. 차티스트가 아니신데 저런 그 주고 네. 살래 팔래 하면 저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일단 거래가 조금 약하고요. 거래가 거래량이. 되면서 이제 상단부 돌파하게 되면 저거는 이제 다시 없는 정고점대는 안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만 터지면. 네, 거래만 터지면 저 정고점대가 얼마 10만 2천 원인가요? 뭐 그렇게 거기를 안착할 거. 11만 원.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현대차에서는 투싼, 네, 기아에서는 스포티지입니다. 이게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같이 참 옛날 투싼 대비 요새 투싼 진짜 용됐어. 차 이뻐. 저는 스포티지가 더 이쁘던데요 요즘에. 스포티지도 네. 이쁘고. 이게 옛날 스포티지도 이뻤어요. 그게 근데 스포티지는 괜찮았지. 근데 네. 주가 모델이 무슨 개구리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보고 와 기아 망하겠구나 이 생각하다가 야구도 막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럼 네. 야구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야구 얘기하면 뭐 난리 나니까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투싼이나 스포티지 모델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약간 이제 MZ 세대나 처음으로 내가 차를 갖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나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차를 갖고 싶다. 그런데 약간 세단보다는 그래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들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머지 차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차를 삽니다. 차를 샀을 때 그래도 가장 가격도 합리적이고 살 수 있는 차가 이제 여기 꽂혔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버럭 소장님 첫 차가 뭐셨습니까? 저 첫 차 세피야. 기아 세피야. 야 세피야, 야 추억의 세피야. 추억의 세피야. 진짜. 톰 소장님은 뭐셨습니까? 전 아반떼. 아반떼. 세피아 아반떼가 같은 급이었어요. 현대는 아반떼였고 기아는 세피아. 같은 급이었어요. 저는 람보르 이러면 안 되죠. 람보르기니. 진실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근데 일단 저희 차 소장님 일부 끝나고 바로 저 여의도로 집으로 가기 전에 살짝 어디 한번 병원에 야간 진료하는 데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체크하고 오늘 약간, 좀 이상해. 약간. 선혜 씨가 보기에도 그쵸? 오랜만에 저도 뵀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오늘 오버 안 하면 이 시장에 지친 많은 시청자분들 이제 쓰러지신다. 쓰러지신다. 이 생각에 좀 그래요.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또 이제 컨디션도 좀 좋아졌고요. 좋아졌고. 다음 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볼 게 많아요. 차트 볼 게 많아요. 차트 볼거 많아. 좋아. 차트 볼거 많아. 야, 기아에서 좀 뭐예요? 너무 오래 머물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걸 보면 카카오입니다. 아,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징의 카카오가 카카오다. 이게 이제 그 가격 조정된 겁니다만 네. 이게 옛날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간 거지만 지금 이제 2, 3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2만 원대에서 움직였어요. 이때에서 이제 제가 여기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투자할 때요. 그때는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그러니까 투자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지금 이제 각 상장시킨 회사들을 다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적자가 다 나고 있었던 네. 상황, 적자가 나고 있었던 네. 상황이니까 못 오르다가 그게 이제 딱 이익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올랐고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먼저 올랐어요.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코로나 때 잠깐 이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고 바로 튀어 오른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하고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별 차이점 없습니다. 범 카카오로 보면. 범 카카오. 이때 당시는 카카오 혼자였습니다만 지금은 잇따른 자회사 상장들을 봤을 때 범 카카오로 볼 때 시가총액 별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가 이번에 계산 정확하네 시장이.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카카오 이번에 실적을 이제 분야별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 홀로 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한 대 두드려 맞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매출처인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저는 지금 이거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었겠는가라는 거죠.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이때 시작이 돼서 동학개미 운동 했을 때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간 게 이게 왜 갔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때 외인들의 페인트 모션이 참 대단했어요. 그때 2020년 11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때 바짝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땡겨가지고 지수를 2,600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12월부터 이제 개인들이 자 그쯤 했더니만 그 2020년 11월에 온통 지금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 그 당시에 모든 유튜브에 주식 관련 유튜브에 전부 도배가 된 게 10만 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10만 전자 뭐 이런 이제 거기 나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바톤 받아갖고 그다음 1월 달까지 또 개인들이 8만 원에서 9만 원 수준 네. 개인이었죠. 적금을 들어도 왜 저렇게 급하게 들어? 적금은 매달 월급 나오면 따박따박 하는 게 적금 아닌가?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도 하셨고 경비원도 하시고. 나한테 한 얘기가. 아 깜짝이야. 네. 이때 나온 단어가 포모증후군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 차트를 보면 늘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 인정, 네. 실적 많은 거 인정. 대한민국을 일자리 측면에서나 실제 벌어들이는 외화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1등 기업, 네. 대장주 인정. 인정. 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사상 최고 저기까지 저 위에 저기하고 밑에 거래량하고 적분 개념으로 따지면 그게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매물대예요. 맞아요. 저걸 갖다 이제 덜어내주는 돈이 국내 돈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바깥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느냐? 단순하게 만만찮은 거죠. 봤을 때 요때 이제 요 거래량을 돌파해 주려고 하려면 평균 거래량의 3배 내지 4배가 거래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보시는 데서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작년 2021년 1월 무렵에 그 거래량 빵 터진 거. 네. 그 이전에 그 왼쪽에 거래량 빵 터진 거. 네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제 막 바닥에서. 세상 망하는 줄 알고 집어 던질 때 터졌다는 얘기는 파는 만큼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래가 터진 거예요. 네. 저때 산 사람이 스마트머니예요. 네. 세력이. 그다음 오른쪽에 또 빵 터졌을 때는 그 판 선수가 2020년 3월에 샀던 선수일 거라고. 요것만 놓고 보면 뭐 죄송합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여기 사서 요때 세력들 나갔다고 보는 거죠. 곡회에서 보면. 아, 무도인님이 해법을 제시해 주시네. 이 깝깝한 삼성전자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무도인님 톰과 제리가 내일 100만 주씩만 매수해 주세요. 좋네.
제가 100만 송이를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백만송이. 네. 마지막으로 아예 짜지도 않아요. 아주 오늘 하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냥 무시. 더 무시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100만 주 살 여력이 안 돼서 하나 투어를 한번 보면 네. 최근에 하나 투어 갖고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고 참 많이들 오늘 언급됐는데. 이제 뭐 저도 썸네일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뭐 외국 나가는 거 일본도 6월부터 연다고 하니까 네. 여행 많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제 되는데 네. 하나 투어가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 최근에는 이게 리오프닝 돼서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주가가 못 올라가죠. 계속 그 9만 원에서 걸리는구나. 예,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습니다. 이때 터졌거든요. 코로나19 이전서부터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2018년하고 지금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그 처음에 하나 투어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인바운드로 돈을 벌까요? 아웃바운드로 돈을 벌까요? 요 용어부터 모르시면 답이 없습니다. 인바운드는 외국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네네네. 거 쉽게 하나 말하면 투어는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외국인들이 버는 거 아닌가? 나가는 건데 인바운드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음. 인바운드는 돈이 별로 안 되고 아웃바운드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건데 하나 투어가 어찌됐든 인바운드로 이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때 뭘 했냐면 다양한 사업을 벌였죠. 호텔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상황인데 근데 아웃바운드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하나 투어가 이때 당시에 뭐가 됐냐면 미국에서 그런 게 생겼죠. 그 공유 경제, 공유집, 에어비앤비 막 이런 거 생기고 인터넷이 이제 막 되다 보니 자유여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됐죠. 네. 단체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좀 어르신들만 가는 약간, 거였지. 네,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다못해 이게 다 통역되는데 이걸로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 투어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 투어가 이제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저는 하나 투어를 한때 좋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문이 열리면 그래도 단체 여행을 좀 갈 것이다. 왜냐하면 검증된 지역, 검증된 호텔 이런 것들 때문에라고 봤는데 안정성 네. 때문에 봤는데 여전히 지금 막상 뚜껑을 그러니까 아직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하나 투어가 적정 밸류이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다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래요. 예. 뭐야?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예. 요거 여러분들 표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외워야 되는. 예,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왜 그렇게 머릿속에 고정비용 비용과 변동비용 비용 고정비용 비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같은 경우 고정비가 굉장히 높죠. 네. 이 고정비가 이제 고정비라고 한다라면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고정비용 기업들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정비까지는 다 적자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고정비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변동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고정 비용이 낮고 변동 비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산업이 탁 돌아서기 시작하면 소매업종들이 먼저 오릅니다. 고정비가 낮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만 이익이 나기 시작해도 수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보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여지면 어느 정도 경제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치면 고정비용 비용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게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 그렇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변동비용 기업이 테크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70%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 비용. 근데 요게 때로는 어려울 때는 네.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고정비라도 커버할 수 있으면 무조건 배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가 수주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차 소장님이 뭐 설명을 좀 잘못하셨나 보다. 예. 왜요? 저건 내전공인데 BEP 분석, 아. 공원 이익 분석. 짜식 잘 설명해라 차 소장. 뭐 강규님. 설명을 잘못하셨나 보다. 짜식 잘하세요 설명.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시간 5분이 됐네. 그러게요. 네. 그래도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많이 참으셨어요. 예. 예, 네. 금요일날 다시 뵙는데 캐리어님이 자꾸 물으셨는데 예, 딱밤 세리머니는 저 금요일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79만 1,0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걸 검색해 보시는데. 아직은 잠깐만요. 내가 맞아야 돼. 아직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야, 딱밤을 뭐 또. 이 와중에 뭐 종목 쥐어 짜내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살려는 드릴게 하고 있으니까 각자 지금 이 와중에 살 길 찾는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분 수고하셨고. 보내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